자, 이번 시간에 이제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에 관한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틀부터 다시 가야 되죠. 그래서 이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이라고 하는 거 일단은 어디서 공부했던 주제이냐면은 부동산 실명법에서 자, 바로 실명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그래서 자, 양도 담보권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담보권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상호 명의 신탁, 그 다음에 신탁법상 신탁. 요 네 가지는 어떻다? 실명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양가상신이라고 하는 거 실명법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등기는 내용하고 실제 관계가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등기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실명법 파트에서는 적용하는 것,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논의가 됐던 것이고요. 양가상신 그런 얘기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저당권이랑 비교를 해봐야 되죠. 갑소유 X 부동산을 담보로 갑이 을한테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돈을 빌리게 된다. 그래서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을이 경매 청구해서 팔아가지고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거. 이때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 담보권부터 가볼까요?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양도 담보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긴 즉슨 등기라고 하는 거,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형식이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실질적으로 소유자는 갑이지만은 등기부에는 누구로? 을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양도 담보권. 그래서 양도 담보권의 취지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부동산의 가격에서 자신의 채권을 뺀 금액을 청산금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이걸 우리가 양도 담보권. 가등기 담보권은요. 자, 바로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가등기 담보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때 X 부동산에 대해서 논의할 주제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자, 담보 가등기 설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담보 가등기가 있게 되면 가등기 담보권자 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저당권처럼 경매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부동산의 가격에서 채권액을 뺀 금액, 요 금액을 청산금으로 지급하고 뭘 할 수 있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게 되는데, 이 가등기 담보권 관련 나중에 이제 요약집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몇 개 포인트를 딱 자 끊어서 가셔야 돼. 그래서 자, 먼저 제일 첫 번째 채권액에 자, 앞에 청산금액 결정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청산금액 결정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청산금 자, 지급 결정 통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2개월의 기간이 지나서 자, 청산금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통해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자신의 이 부동산 자체를 취득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귀속청산 또는 귀속청산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경매 청구하면 큰 이슈는 안 되고요. 주로 얘는 지금 귀속청산의 과정을 가지고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자, 바로 청산금액 결정 방법. 부동산의 가액에서 채권 액을 뺀 금액. 이때 채권액을 뺄 때는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액도 같이 포함해서 빼도록 한다. 사안을 보면은 식이죠.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먼저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이 상태에서 병이라는 사람이 담보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 담보권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되게 되면 이 사람, 그러면 이제 갑을병청이라는 사람이 또 저당권 호순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가등기 담보권자가 청산금을 결정할 때는 부동산 가액에서 자신의 채권액 그리고 선순위 담보물권자의 채권액을 뺀 금액을 어떻다? 청산금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청산금 결정에서 채무자 등에게 통지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일단은 자, 청산금의 평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가액 마이너스 자신의 채권액과 선순위 담보물권자의 채권액을 뺀 금액, 그리고 이 부동산 평가액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청산금이 없다는 뜻도 채무자 등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는데 이 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죠. 자,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액은 알려줘야 되지만 호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액은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호순위 담보권자는 나중에 청산기간 한정해서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 주제와 연계가 되죠. 그래서 5번을 알아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몇 번? 자, 2번은 아닙니다. 2번은 통지할 항목이 아니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선순위 담보권자 채권액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슈.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자, 가볼까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옳은 것은 해서 30회 때 나왔던 문제이고요. 자, 새로운 문제 지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답 아닙니다. 답 아닙니다. 해서 1번 보니까 어떤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또는 자, 등기법에서 공부하게 되는 청권 보호전면 가등기인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된다. 그게 틀렸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체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인데 1번 몰라도 쫄지 않기. 2번 지문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뜻을 통지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어서 없어도 그 뜻을 통지해 줄 것. 2번 틀렸고요. 3번 청산금은 담보권 실행 통지 당시 자 담보 목적 부동산에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액을 뺀 금액이고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 채권액에 선순위 담보로 담보권 채권액을 포함시킨 데서 요걸 답으로 구성을 했었죠. 그래서 앞에 문제랑 바로 비교를 하게 되면 후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액을 빼는 것은 아니다.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액만 빼도록 한다. 그래서 이 공부한 걸 가지고 보게 되면 1번 잘 모르겠고 2번 잘 모르겠고 솔직히 2번은 통지해야 되는데 이건 알아야 되겠고 3번 이걸 답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4번요. 통지한 청산 금액이 자 객관적으로 쩍쩍쩍 채권자는 다시 통지한다. 틀렸죠? 채권자는 다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4번, 5번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 부터는 담보 목적물에 과실수채권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요거 이제 30회 때 나왔던 문제에서 청산금 지급했을 때 어떻다? 바로 과실수채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약법에서 그렇게 나오잖아.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기는 소유권 이전기를 마친 때. 그래서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금을 완납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 그때 어떻다? 과실수채권 발생한다. 그래서 약간 어려운 지문인데 지금 이제 가등기 담보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기 전이라도 과실수채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앞에 나왔던 문제 그대로 답을 구성을 하고 있다. 이걸 눈치를 좀 채셔야 된다고. 출제위원들이요. 자, 우리가 기출문제를 계속 분석해서 보여드린 취지가 뭐냐면 그 안에서 비슷비슷한 거 가지고 한 70%에서 80%를 도배를 해버립니다. 대신 1번 지문 같은 거, 자, 겁나 어려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잘 모르겠는 거 찍지 마시라고 해서 항상 답은 정해져 있다. 그러나 시험이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어려운 얘기를 막 깔아가지고 수험생들한테 겁을 주고 있다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은 을에게 1억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가등기를 했다. 을 소유 예를 들어서 X 부동산에 대해서 자 담보 가등기 설정해서 이 사람이 가등기 담보권자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논의가 돼 있죠. 자, 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고자 한다. 자, 틀린 것은 1번. 자, 채권자 갑은 청산금 평가액을 을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오른편. 이때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액을 포함한 금액을 빼서 청산금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청산금 금액을 통지한 후 갑은 이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 틀렸죠? 채권자는 어떻다? 다툴 수 없다. 답 2번 뽑아냈었고요. 3번. 을은 자 갑이 통지한 금액에 대해서 자 동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행을 거절할 수도 있다 해서 3번과 5번 묶어서 채무자는 어떻다? 다툴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그 다음에 4번 지문. 갑이 을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지 않으면 청산금 지급하더라도 가등기 기한 본등기 청구할 수 없다 해서 절차 다 밟아야 됩니다. 절차를 다 밟아야 돼. 해서 통지하고 2개월 경과되고 청산금 지급하고 그 다음에 본등기까지 하게 되면은 이때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절차 밟아야 돼. 해서 절차를 밟지 않고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등기는 상대적 각하사유. 그러나 나중에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어떻다? 바로 유효한 등기가 되게 된다. 이게 이제 출제 포인트. 그래서 얘도 하나의 출제 포인트에서 뒤에 보겠지만은 요거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다 보시는 거 아니야? 자, 뒤에 제가 그 요약해 놓은 자료들을 보시게 되면 몇 줄 안 돼. 그것만 갖고 뒤지게들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해서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한다 해서 이게 차용금 채권이죠. 돈 빌렸을 때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하게 된다 해서 공사대금 채무 때문에 야, 내가 공사대금 못 주면 이 부동산 먹어라 라고 하게 되면 이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빌리면서 내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이 부동산을 네가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 담보 가등기의 의미가 되게 된다. 1번 쫓아가면 안 돼. 답 아니야. 지금 답이 되는 주제를 줄줄줄 보면서 그냥 기회를 찾아가는 거야. 2번 점은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됐다. 그때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이게 이제 옳은 표현. 나름 어려운 거야. 청산금을 지급했을 때 어떻다? 과실수취권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근데 지금 채권액이 부동산 가액보다 더 커가지고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 돈 준 거랑 똑같으니까 과실수취권은 누구에게?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이걸 가지고 30회 때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했을 때 과실수취권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귀속이 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되게 되죠. 3번 가등기 담보 채무자는 귀속 정산과 처분 정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채권자가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경매를 붙일 것이냐 아니면 귀속 청산이라고 해서 청산금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냐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 가등기 담보 채무자의 채무 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라고 할 거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가볼까요? 피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동시 이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좀 어려운 질문. 자, 피담보 채무의 변제라고 하는 것과 가등기의 담보 가등기의 말소라든가 저당권 등기의 말소라는 것은 먼저 돈을 갚아야지 어떻다? 담보 가등기의 말소,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슈. 배당금 반환 채무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의무는 배당금 반환 의무가 선이행 의무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의무가 후이행 의무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주택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하고요.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의무가 선이행 의무. 자, 요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해서 지금 이제 동시 이행의 관계라고 해서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91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동시 이행 항변권 부인되는 케이스 피배임 해서 91페이지 피담보 채무의 변제하고요. 저당권 등기 또는 담보가 등기의 말소 의무는 자, 채무의 변제가 선이행 의무가 되게 된다. 즉 동시 이행 항변권 인정되지 않는다. 무효인 경매에 있어서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의무는 바로 이 배당금 반환 의무가 선이행 의무가 된다. 세 번째 바로 주택 임차권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의무하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바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이행 의무가 되게 된다. 좀 어려웠던 질문이 되겠고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5번 담보 가등기 후에 저당권자 청산기간 내라도 자, 피담보 채권의 도래 전에는 자, 경매 청구할 수 없다 해서 후순위 저당권자 청산기간에 한정해서 뭐 할 수 있다?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나름대로 좀 어려웠던 주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과실수취권은 누구한테? 채권자에게 귀속이 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답은 몇 번? 2번이었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옳은 것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 해서 하여튼 요 정도까지. 다시 요 5번도 중요한 쟁점이야. 후순위 권리자 청산기간 한정해서 뭘 할 수 있다?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피담보 채무의 변제기 전이라 할지라도 청산기간 한정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요건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 갑소유 X 부동산에서 담보 가등기의 권리자 담보
가등기권자. 자, 이 사람 을이 있고요. 병이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요? 청산금 통지하고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기획한다. 근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가격이 1억이야. 이 사람의 채권액이 5천이야. 이 사람의 채권액이 1,000만 원이야. 자, 그런데 이 담보가등기 권리자하고 채무자가 작당을 해서 부동산의 가액 1억을 5천만 원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퉁치고 3천 현금으로 쏴달라. 이렇게 쇼부를 볼 수가 있다. 그럼 후순위 저당권자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후순위 저당권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게 되면 그 2개월 이내에는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다?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얘기도 중요한 출제 이슈 해서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은 을에게 빌려준 1,000만 원 담보에서 을수의 엑스토지에 대해서 가등기를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갑이 담보 가등기권자라고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자, 병이 엑스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을 했다. 스토리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해서 1번 을의 채무 변제 의무와 가등기 말소유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틀렸죠? 동시이행. 이기만 나오면 피배임이라는 것은 어떻다?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라고 할 것. 2번 지문요. 을의 갑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라고 해서 요거 옳은 표현이죠. 그러나 나중에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 등기는 어떻다? 유효한 것이다. 해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서 그거 있었잖아요. 절대적 각하사유 얘기하면서 촉탁할 등기를 개인 신청했다라고 하면 절대적 각하사유. 유치권이나 점유권, 분묘기지권 등에 대한 등기 신청했으면 절대적 각하사유.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고요.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나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중복 등기 등 절대적 각하사유. 자,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절대적 각하사유. 저당권하고 피담보채권을 분리처분하는 거 절대적 각하사유. 자, 고분 소유권하고 대지 소유권 사용권, 대지권을 분리처분하는 것도 절대적 각하사유 등 이렇게 가게 되는데 문제 중복 등기도 절대적 각하사유인데 얘는 절대적 각하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어떻다?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요. 옳은 거. 자, 을이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자, 청산금에 관한 권리 양도라고 하는 거. 이로써 병에게 대응할 수 없다. 버릴 지문. 하나쯤 버려야 돼. 지문 5개 나오면 무조건 1개에서 2개 버리시는 거야. 알려고 하시면 안 돼. 그 다음에 4번 지문. 병은 청산기간 지나면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해서 뭘 할 수 있다. 경매 청구할 수 있다. 5번 갑의 가등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정의 취득을 했을 때 갑의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한다가 돼야 되죠. 요건 이제 말소 기준 권리 얘기야. 경매만 이루어지면 무조건 어떻다?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등은 어떻다? 말소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셔야 돼. 그래서 자, 이 문제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옳은 것을 고르시해서 요걸 가지고 자, 2번을 답으로 구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자, 요거 다 주의할 게 이 다음 나올 게 뭐라고? 나중에라도 일정한 청산 절차 등을 거치게 되면 어떻다?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되게 된다. 그래서 등기법에서 이걸 우리가 상대적 각하사유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건 등기권인 직권 말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 포인트예요. 좀 이따 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지금 보면은 갑은 을의 엑스토지에 대해서 가등기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제 가등기 담보권자 갑은 자, 경매 청구할 수도 있고요. 청산금 지급하고 청산 절차를 통해서 소유권 자체를 취득할 수도 있다. 갑은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제3자의 경매로 소유권이 자 넘어갔을 때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한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되게 되는 거죠. 이거 뭐라고요?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된다. 그래서 스스로 경매 청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경매만 넘어가면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 중에 가장 선순위에 있는 것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각종의 권리는 유치권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라고 할 것. 3번 갑이
자, 담보권 실행을 해서 엑소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된다. 옳은 표현. 자,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하면 무효라고 할 거. 나중에라도 절차를 거치면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되게 된다. 4번, 엑스토재 후순위 권리자 청산기간에 한정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 쟁점. 5번, 청산기간 전에 을의 다른 채권자의 강제 경매로 제3자가 엑스토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스톱. 그러면 이미 담보가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되니까 소멸하게 된다. 소멸하니까 더 이상 뭐야? 자, 본등기 등은 청구할 수가 없다. 이미 소멸해버렸으니까 담보가등기가 있어야지. 자, 일정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어떻다?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나름대로 이건 나름대로 어렵게 구성했던 사례. 다시 경매만 있게 되면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소멸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본등기를 청구하거나 이런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문제에서 답이 지금 이제 5번 나름 어렵게 구성을 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별게 없습니다. 자, 한두 개 막히더라도 거의 답을 즉 1번부터 1번부터 자 4번까지 좀 쉽게 구성했던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5번, 2번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본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이 정도가 가등기 담보권에 관한 주제고요. 남는 문제가 양도담보권 두 문제가 나오는데 양도담보권은 출제 문제가 좀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양도담보권의 의미부터 가십시다.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나중에 청산금만 지급을 하게 되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이 사람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버렸다. 그럼 전에 제3자, 모르는 제3자는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거 하나만 답이 안 되더라도 양도담보권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 뭐라고요? 자신의 명의로 채권자가 등기가 되는 걸 악용해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했을 때 바로 선의 제3자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것만 좀 달라지는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안 복잡해 보이는데 을은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엑스토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라고 해서 을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양도 담보권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잡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 후 병은 엑스토지를 사용 수익하던 을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자 병이 뭐가 된다? 임차인이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양도담보권자 갑은 자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전에도 자 병에게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자 피담보 채무의 변제기 전이라고 하면은 소유자가 누가 된다? 을이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갑이 임차인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없다. 이건 이제 뭐랑 연계되는 거냐면 우리 그 기억나실까요? 저당권의 효력 범위라고 해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발생한 차임 채권에 대해서는 어떻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 경매 청구가 이루어진 후에 임차인의 차임 채권, 임차인과 관련된 차임 채권은 양도담보권자가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이 얘기는 별개의 문제로 가야 되겠습니다. 2번 질문요.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에게, 병에게 자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병에게 엑스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전혀 모를 얘기.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하나쯤 모르면 무조건 넘어가야 돼. 3번 을이 피담보 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해서 엑스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뭘 할 수 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인도 청구,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근데 돈을 안 갚았다고 해서 이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가 양도담보권자에게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죠. 뭘 줘야 돼? 청산금을 지급을 해야지 어떻다? 이 양도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갑이 을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면 갑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옳은 표현이죠. 이미 목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양도담보권을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양도담보권은 청산금 지급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양도담보권. 그럼 청산금 지급해서 본래 목적인 소유권 취득했으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양도담보권은 당연히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다시요. 양도담보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담보권을 변제하지 않았을 때 청산금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켜서 양도담보권. 그런데 이미 양도담보권 실행이 돼버리면 더 이상 어떻다? 의미가 없죠. 그래서 소멸하게 된다. 그 다음 만약 갑이 선의의 정에게 A액 소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을은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아까 선의의 제3자는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1번 지금 1번이 틀렸었나요? 해서 갑은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전이라도 자,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번을 틀리게 구성을 해놓은 사례가 되겠고 2번은 잘 모르겠고요. 아직은 자 이건 제일 어려운 주제인데 버리고 넘어가실 거예요. 양도담보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29회 때 나왔었고요.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건데 자 지금 5번 지문 정도 하나 기억을 해 주실 것 해서 그 정도까지.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요. 자, 지금 24회 때, 그러니까 양도담보권이 24회 때, 29회 때 약 5년 정도 주기로 출제가 되고, 나머지 문제는 다 가등기 담보권 이렇게 구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갑은 을로부터 1억을 빌리면서 자신의 X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자, 지금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갑은 병에게 어떻다? 자, 양도담보권을 설정을 해 주게 된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잡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이제 갑이 을에게 피담보 채무를 전부 변제했을 때, 갑은 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동시행 관계 아니란 얘기야. 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 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2번 지문요. 병이 갑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병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아까 나왔던 거죠. 목적을 달성했으면 더 이상 양도담보권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할 것. 3번 X건물이 멸실 훼손되면 양도담보권 피담보채권은 소멸한다. 이걸 지저분한 걸 구성했어. 양도담보권은 건물이 멸실돼 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저당권에 있어서 자 목적물이 멸실되면 저당권 소멸한다. 똑같은 논리 구조로 자 지금 청산금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담보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돈 받을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답은 3번인데 썩 좋은 문제 아니야. 이런 문제는 그냥 틀리라고 내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4번 을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X건물이 정에게 매각됐을 때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그래서 자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할 때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6개만 외웠는데 당연히 해석상 자 담보가 등기는 같은 양도담보권도 다 경매가 있게 되면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 주실 거. 그다음에 이제 5번 선의의 무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갑은 무한테 병이구나. 다시 선의의 무가 병으로부터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양도담보권자한테서 아직 그냥 받아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지금 무는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갑은 병, 명의 소유권 이전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무효가 돼버리면은 뒤에도 어떻다?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문제를 두 개로 구성했네요. 그래서 원래는 마음 같아서는 무한테 말소 등기를 청구하고 싶은데 자, 그거 안 되니까 돌려서 말을 하는 거야. 병, 명의 등기가 말소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 받을 필요 없이 뒤에 등기도 뭐가 된다? 바로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에서 요거는 자 우리 좀 다른 얘기인데 역시 등기법 말소 등기 얘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등기법에서 말소 등기 얘기를 한번 보면 이게 빠를 것 같은데요. 아까 250 몇 페이지였다? 204 자 57페이지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말소 등기라는 주제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257페이지 말소 등기 해서 말소 등기,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 신청한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보호 등기, 말소 등기 신청은 당연히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주요 이슈가 됐던 게 말소 등기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뭐냐 했을 때 우리 공부할 때 소유권 보존등기는 전부,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등기는 전무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고,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관련해서는 저당권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는 저당권자가 후순위 권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된다.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 후순위 소유자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이런 표현 나와 있죠. 자, 지금 사안을 보니까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고, 병에서 지금 무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걸 말소 등기를 해버리잖아요.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 등기를 해버리면 두 소순위 권리자인 무의 특락은 어떻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게 말소가 돼버리면 뒤에 있는 것도 어떻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그래서 문제를 더 이렇게 꼬아놓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답은 지금 이제 3번을 가지고 구성을 했었는데 5번도 어렵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도담보권은 이제 비우고 가셔야 돼 해서 양도담보권 파트에서는 지금 이제 두 가지 정도 되겠다. 선의 제3자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된다. 요 얘기 정도 하고요. 나머지는 자 가등기 담보권이랑 비슷하게 취급을 하게 된다. 해서 여러분 자료 이제 등기자 민법 파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2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자, 가등기 담보권, 제가 다른 잡다한 얘기 다 빼버렸어요. 딱 포인트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해서, 자, 담보권 실행 통제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귀속 청산을 하고자 할 때 청산금은 담보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금액. 근데 거기에는 선순위 담보물권자의 채권액도 포함을 해서 다 빼게 된다. 후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액은 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이슈, 채권자 겉은 머리 다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채권자는 한번 통지하면 어떻다? 다툴 수가 없다. 이런 것들도 답을 두 번인가 뽑아냈었죠. 한편 후순위 권리자 청산기간에 한정해서 피담보채무의 변적이 도래 전이라도 어떻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했을 때 또는 이제 아까 청산금 지급할 필요가 없을 때 돈 다 준 거랑 똑같으니까 과실수취권을 갖게 된다. 한편 마지막 주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 무효. 그러나 나중에라도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 등기는 다시 유효한 것이 된다. 이 정도가 지금 이제 지금 최근 문제 거의 대부분을 포섭하는 주제가 되게 됩니다. 양도담보권 관련해서는요. 자, 청산 절차 거치기 전에 채권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선의 제3자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채권자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했을 때 소유권 취득하고 이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양도담보권은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물론 전체적인 맥락에서 가등기 담보권이 됐든 양도담보권이 됐든 경매가 진행되게 되면 어떻다? 이때 역시 소멸하게 된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약해 놓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금 몇 개 되지 않는데 지금 나왔던 최근 7년간의 주요한 쟁점들은 이 짧은 내용 안에 다 포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고 잠시 끊었다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